구조방정식만 하겠다라고 했을 때 순서상으로 말씀을 드리면 데이터가 세팅이 돼야 되죠. 코딩도 돼 있어야 되고 라벨링도 돼 있어야 되고 결칙치도 처리돼 있어야 되고 이러한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되어 있다라고 하고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순서는 기술 통계량을 보고 전체적인 데이터의 분포라든지 정규성이라든지 특징들을 정리를 해놔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요인 분석이나 신뢰도 분석을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 영역을 사전조사, 파일럿 서베이 할 때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통 30% 이내에 그죠? 표본을 뽑아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요인 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상호 보완적으로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세 번째, 모형을 확인해야 되는데 이 모형을 확인하려고 하면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이런 형태는 잠재 변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별도로 평균을 뽑아가지고 변수들을 합쳐 놓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네모칸들끼리 움직이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간다. 그러면 얘네들은 관측 변수였잖아요. 잠재 변수가 아니라 관측 변수니까 사전에 평균 값들을 하나의 변수에 쏟아 부어서 만들어 놔야 돼요. 그런 작업이 필요한 거죠. 이런 작업은 에이모스로 하던 프로세스 매크로로 하던 또는 뭐 스마트 PLS로 하던 어떤 방식으로 내가 모형을 확인하느냐에 대한 부분인 거지. 지금 평균 낼 때 어디로 가면 되죠? 변환에 가시면 여기에 변수 계산이 있습니다. 여기에 평균에 써주려고 하다 보니까 숫자 표현식에는 이렇게 갑니다. 민 1, 2, 4를 합쳐야 된다고 했죠. 1, 2, 4 이렇게 해서 합칠 건데 얘를 뭐라고 부를 거냐? 어떤 팩터라고 부를 거잖아요. 그래서 탐색조 의문서 명명이 필요하다. 이름을 지어주고 확인만 하시면 되는데 저는 여기에 F1이라고 F2 이렇게 숫자를 붙여서 당장 이름이 안 떠오르면 그다음 진척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문항들이 어떻게 연결됐는지는 알기 때문에 어떤 특성을 가졌는지 어떤 의미인지는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일괄적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숫자를 붙여가지고 구분을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웃풋에 결과가 나오죠. 같은 방식으로 변환의 변수 계산 가셔도 되고 똑같은 걸 선택해서 여기에는 F2는요 3, 5, 6을 F2로 만들고 이렇게 되겠죠. 단 지금 만드는 전제 조건은 요인 분석이 잘 됐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가 탐색지 요인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그죠? 관측 변수를 가지고 어떤 모형을 만들 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얘는 말 그대로 구조방정식 모형을 쓴 겁니다. 두 번째는요, 경로 분석을 쓴 겁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의 관계성은 이미 확인적 요인 분석으로 1차적으로 확인이 됐고 여기에 개념 신뢰도, AVE, 판별 타당도 이러한 값들도 확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냥 한꺼번에 그림을 그려서 확인을 하는 거고요. 물론 두 번째 방식도 이런 첫 번째 방식의 확인을 하고 이렇게 관측 변수 형태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 번째로 만드는 이유는 보다 단순화를 한 형태죠. 위에 게 맞다, 밑에 게 맞다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어쨌거나 둘 다 같은 과정, 요인 분석과 신뢰도 분석, 그리고 확인적 요인 분석을 했다고 하면 카이스케어 검정이나 아니면 적합도 지수나 뭐 GFI, CFI, NFI 뭐 이런 값들이 있죠. 그런 값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개념 신뢰도, AVE, 판별 타당도 등의 타당성을 확인한 이후에 그걸 좀 더 단순화해서 접근하는 방식으로 갈 거냐 아니면 있는 그대로 모형을 다 보여줄 거냐는 선택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만 평균을 내거나 합계를 내거나 하나의 변수를 새롭게 파생을 해서 만들어줘야 된다. 이런 부분에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런 게 정리 안 된 상태에서 구조반정식만 바로 하잖아요. 멘붕 오는 겁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런 부분들 좀 간과하기 쉬운 부분들을 제가 정리해드리고 싶어가지고 더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